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교장입니다. 오늘은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2024년 1월 달에 시작되고, 자, 창업 지원 사업들 통합 공고문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합 공고문만 나온 거예요. 이제 곧 세부 지원 공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창업 지원 사업들에 어떤 것이 있나 큰 것들만 한번 중심을 잡아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요 강의안은 저희가 이제 1호 법회라고 1호 법인영업 모임회라는 게 있어요. 오전 7시 매주 하고 있고요. 그 시간에 만든 강의안을 토대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이 창업 법인으로서 혹은 창업 개인 사업자로서 혹은 예비 창업자로서 정부 지원 사업화 자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이 강의를 주목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사업화 자금하고 창업 프로그램하고 멘토링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 정부 지원 정책이 정해져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공고일 당시에 사업자 등록이 없으셔야 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폐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공고일이 안 나오고 이게 통합 공고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시고자 한다면 유령 사업자 뭐 쓸데없이 막 부가세 무신고 실적 신고하고 무실적 신고하고 이런 사업자 있다 그러면 없애시고 이 예비 창업 패키지로 해서 도전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 뭐 7천만 원, 1억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평균적으로는 5천만 원 정도의 사업화 자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업화 자금도 사업화 자금인데 사업화 자금 이후에 이 창업 프로그램이나 멘토링을 통해서 엔젤 투자자를 만난다거나 혹은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 개발 아이템을 디벨롭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예비 창업 패키지가 선정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머물렀던 내 사업의 어떤 내 머릿속에만 머물렀던 내 사업이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을 통해서 이 밖으로 꺼내져 보이는, 꺼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꼭 지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초기 창업 패키지가 그 다음에 있는데요. 이 지금 보시면 포인트가 업력 3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 사업자 설립하고 나서 3년 이내. 보통 1억 준다라고 하는데 1억까지는 다 안 나오고요. 7천에서 8천 정도 이렇게 사업화 자금이 나오고요. 경쟁률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10대 1은 다 넘어가고요. 15대 1, 뭐 20대 1까지 가는 걸로,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좀 차분히 준비를 하셔갖고, 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1월 말에 세부 지원 공고가 나오면, 2월 초에 바로 다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도약 패키지는 최대 3억까지 일반적으로는 나왔어요. 근데 얘는 3년에서 7년 사이. 다시 한번 몇 년이요? 3년에서 7년 사이입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에서 7년 사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 금액도 크고, 아이템도 아무래도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보다는 조금은 아이템도 조금은 훨씬 더 좀 디벨롭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이 창업도약 패키지다. 그 다음에 초격차 스타트업 10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산업 분야입니다. 근데 보시면 신산업 분야의 특징은 우리나라 보통 창업 기준이 7년인데 10년 이내까지 창업 기업으로 해주니까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그다음에 소부장 스타트업 지원 사업, 그다음에 신산업 초격차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통합 공고문 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그것들이 이제 사라진 건지 아마 요 초격차 스타트업 1000으로 다 묶인 건지 그럼 이제 아마 세부 공고들이 나오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업 중심 대학은요. 각 대학별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건데요.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지원하셔도 돼요. 아이템은 중복되면 안 되고요. 둘 다 붙었을 때 하나만 이제 수행을 하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둘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패키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창업중심대학까지 같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청창사 나와 있죠. 그래서 청창사는 상당히 선정되신 분들을 보면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학교처럼 매주 가야 되고 매주 이제 교육을 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선정되고 나서 보고를 잘 하고 수행을 잘 하면 되는데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매주 진짜 학교 가듯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의 꿈이 바로 이 청창사 모든 청년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로망일 수 있죠. 예, 창업을 꿈꾸는 그리고 일종의 등용문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창사가 가장 기본적인 디딤돌, 주춧돌이 돼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로드맵을 밟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는 게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저는 이게 오히려 알짜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억 단위인데, 총창사 793억 원, 229억 원인데, 지금 보시면 에코 스타트업은 이제 녹색 산업 분야 유망 창업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도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에코 스타트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덜하다. 덜하고 이게 무슨 업종 코드나 이런 거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아이템이 환경 관련 아이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짜인 사업이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예, 우리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소문 내지 마시고. 예, 제가 컨설팅하는 다른 기업들도 이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제가 이거 어, 그 강의 찍었다가 네, 경쟁률 세지면 떨어지니까. 자, 예. 어차피 뭐 세상은 네, 경쟁이죠. 예, 경쟁 속에서 얼마만큼 살아남나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알리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하죠. 콘텐츠 초기 창업 비슷하죠. 예비 창업, 그다음에 초기 창업, 창업도야.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체부고요. 아까 에코스타트업은 환경부였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뭐 초기 창업, 그다음에 예비 창업 이건 창업진흥원이었어요. 그건 중기부 산하입니다. 이렇게 각 부처별로 창업 지원 섹터가 있는 거죠. 창업 지원 사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라고 코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COCCA 약자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담 기관 여기를 전담 기관 여기를 이제 주관 부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사업들이 이제 콘텐츠 분야들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긴 당연히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겠죠. 그래서 각 부처별로 이 구조 자체가 창업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은 R&D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얘는 사업화 자금이고 얘는 기술 개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화 자금은 비즈니스 모델만으로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기술 개발이 없어도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업화 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은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R&D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역시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요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R&D의 로망, 예, 가장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학 잘 들어가면 그 대학 꼬리표 평생 따라다니잖아요. 예, 창업성장 기술개발 한번 딱 타면 금액은 크지 않아요. 1.2억, 1.5억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업력 7년이하고 매출액도 20억 미만인 기업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첫 등용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IP 디딤돌 IP 아래는 특허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도 특허 지원 사업을 통해서 IP 권리화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건 아까 제가 한 거고 이제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은 이제 융자 그죠? 재창업 자금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몇 가지 사례를 제가 그 창업진흥원 예,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같이. 자, 지금 보시면 이 쿠켓이라고, 야, 여기는요, 레시피 채널인데, 어플을 처음에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편식 마켓을 런칭했고요. 그죠? 이 간편식 마켓 HMR, 이거 런칭할 때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컨텐츠 지원 사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에 테크트리를 탔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9년도에 창업도약 패키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엔젤 투자가 붙었고, 그 다음에 시리즈 A, B, CD까지 붙어갖고, 총 320억 규모의 시리즈 D까지 유치를 해서 지금은 매출이 200억 이상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성공 모델.
여기 보면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죠? 컨텐츠와 이커머스까지 진출했고, 오프라인 매장 진출했고, 간편식 마켓 런칭하고, 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 네,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팜과 스마트 식물 공장용 IoT LED 기술이 들어갔네요. 그죠? 예, 작물 생육 기술이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빛의 조도를 가지고서 이 자동으로 센서를 달아갖고, 스마트팜을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요 못생겨도 괜찮아. 안 돼. 못생기면. 네, 아무튼 이 못생겨도 괜찮아라는 박스, 예, 요거 이제 개발해서 이 버려지는 농산물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 요걸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지역사회와 연관된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아이템과 모델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회사 이런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이 지금 보면 세안제나 이제 목욕용품들인데 이 스토리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육 사업을 하시다가 이분이 아는 분은 아닙니다. 예. 제가 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손소독제 스탬프를 개발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피봇 해가지고 화장품 용기로 이제 조금 더 전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을 하고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법인으로 또 전환해서 우리 아이들에서 플러스 붙인 법인 기업으로 재정비한 아주 일반적인 로드맵. 그러나 또 누구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꿈만 꾸는 일들을 직접 해내신 그런 기업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묘웅묘웅입니다. 이 묘자가 고양이잖아요. 예. 방향제 시장이랑 반려견 시장을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반려견 시장에 들어섰는데 처음에는 패드 수입, 그러다가 돈 조금 모아서 OEM, 그 다음에 직접 생산, 그리고 마케팅 이렇게 하는 아주 일반적인 제조업의 기본적인 저기 뭐야 기본적인 레퍼런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올라타시면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에요. 시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업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돈으로 하세요. 부모님 돈으로 하시고 여러분들 직접 모은 돈으로 하세요. 단 성공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즐기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은요. 사업은요, 시장이 있고요. 정부에서 밀어주는 걸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이 창업 지원 사업들 2024년도 꼭 성공 창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